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아유 뭐 실사화가 거지같이 됐네, 뭐 퀄리티가 바같네 하는 얘기는 뭐 전 영상에서도 충분히 했지만 이 영화의 만듦새에 대한 얘기를 좀 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영상의 쿠키, 좀 큰 쿠키, 한 흰 긴수염 쿠키 정도 되는 분량의 쿠키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지적 독자 시점의 제작사 대표분께서 인터뷰를 여기저기 열심히 하고 다니시며 관객에게 영화를 어필하는 것이 아닌 왜 우리는 억가를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토로 아닌 토로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전독시 제작사 대표님의 말과 일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지점들까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화제의 주인공 뜨거운 감자 전독시 제작사 대표님이십니다. 원동현 대표님이시고요.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대표십니다.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주요 작품으로는요, 전지적 독자 시점 있고요. 네, 뭐 이번에 나온 작품이니까요. 신과 함께 죄와벌, 인과연. 요것도 되게 말 많았습니다. 그죠? 이 실사화 작품을 하면서 이 설정들을 없애고 각색하고, 근데 그 설정들이 되게 중요한 설정들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던 뭐 그런 영화들이었죠. 그리고 광해의 왕이 된 남자, 뭐 이것도 뭐 나름 재밌게 봤었던 뭐 천만 영화였고요.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까지. 미녀는 괴로워도 사실 만화 원작이죠. 요런 쪽을 주로 다루시는 그런 제작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여기저기 인터뷰를 다니시면서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영화가 흥행하려면은 이분이 좀 안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흥행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거지. 반면에 이제 전독시의 감독 김병우 감독님은 각종 인터뷰에서 최대한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후술하겠지만 너그러이 봐주시라,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 나름대로의 맛을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우리 원동현 대표님은 끝까지 한치의 스탠스도 바뀌지 않고 외부 탓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동현 대표님의 남탓 메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우리 김병우 감독님이시죠. 전지적 독자 시점의 감독을 맡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함께 해보시죠. 아직 영화 전독시를 우려하는 원작 팬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작 팬들께서 영화에 대해 갖는 불편함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작을 읽은 분들께서 영화 전독시가 또 하나의 부록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화가 나왔다고 이것이 원작을 대체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요. 여기서부터 일단 뭐 좀 깔리죠. 어떤 그런 리스펙이나 우리 작품과 원작을 분리해놓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묻어나 있습니다. 원작 팬들과 예비 관객들에게 영화 전독시만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에 좀 날도 덥지 않습니까? 볼 것도 없고 뭐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오는 것도 없을 때 되게 심심하잖아요. 이 전독시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확신을 해요. 전독시는 참여형, 몰입형 IP죠. 영화도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만들어봤고요. 관객들께서 이입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적의 장소는 극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압도적인 몰입감을 전달할 수 있는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되게 전반적인 인터뷰의 스탠스가 많이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본 영화랑 원작을 좀 분리해서 대체품 아니고 스피노프 정도니까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런 스탠스죠. 충분한 리스펙이 있습니다. 작가분에게도 그렇고 원작 팬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영화를 찾아와 주실 새로운 관객분들에게도 그렇고. 반면 우리 제작사 대표님의 아름다운 말씀 메들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사 리얼라이즈 픽처스 원동현 대표가 원작팬의 원성에 응답했다. 그 역시 원작을 사랑한 팬이기 때문이다. 요건 이제 그 기자분께서 기사 안에 쓴 글이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원동현 대표가 한 말은 아니긴 합니다. 프롤로그 나레이션 같은 느낌인 거죠. 원작을 사랑한다고. 그 시작하기 전에 띄워줄 수 있는 멘트 정도는 좀 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깔아주는 거죠. 너무 여기에 꽂히지 말고 다음 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깔아줬는데 원작 팬들을 무시하고 원작 팬들을 막 이렇게 씹덕 취급하고 작가님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겠어요? 그죠? 설마요. 저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세요. 전독시에선 작품이 가진 본질이나 메시지, 세계관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런 반응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 오래 본 문장 중에서 제일 강력해. 전독시라는 게 세계 최초의 소설 원작 영화가 아니죠. 하물며 세계 최초의 웹툰 원작 영화도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소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실사 영화들에 대한 그런 반응들이 둥둥 떠다니죠. 정말 많아요. 카우보이 비밥 때도 그랬고요. 근데 그것조차 안 봤다고 이 흥행 실패의 책임을 본인들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반응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뉘앙스가 낭낭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 이 한 문장으로 말이죠. 그분들, 까탈스러운 그분들의 말씀을 겸허히 잘 듣고 놓친 것이 없나 더 노력할 테니 조금만 더 애정을 담아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네요. 원작 팬이란 놈들이 충성도가 일이 낮아서 쓰겄냐? 뭐 이런 말인가? 더 노력할 테니라는 거는 아니야. 안 돼. 이거 후속작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안 되지. 무슨 말이야. 딴 거 해. 저와 김병우 감독 모두 원작의 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300억씩이나 썼겠습니까? 이게 지금 흐리기를 하시네. 본질을 호도하려는 그런 맥락이 있는데 뭐냐면 자꾸 팬임을 강조해요. 우리 팬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요. 비싼 돈 주고 라이선스 사왔죠? 설원 위를 달리는 열차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컨셉만 활용했을 뿐 실제 스토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영화가 나왔죠. 그러니까 원작을 좀 비틀더라도 원작을 조금 등한시하더라도 재밌으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것저것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짧은 인터뷰도 굉장히 고깝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시도에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멜로 코미디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독시에 대해서 비판하는 관객들을 새로운 시도를 이해 못하는 관객들로 치환을 해버렸죠. 원작 파괴라던가 연출이라던가 완성도라던가 이야기의 짜임새 같은 실제 문제와 거리를 두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진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웃기는 말밖에 안 나오네. 논란 일자 응원 바람. 조금 더 응원해 주셔야 누군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작비가 300억이에요. 본격적인 제작 시작 전에 최소한 소설이든 웹툰이든 뭐 둘 중 하나는 좀 읽어보는 성의가 있어야지. 하물며 이걸 리뷰하는 나도 이 둘 중 하나는 읽어보고 지금 리뷰를 하는데 원작을 한 번도 안 본 티를 팍팍 냈으면서 응원은 개뿔. 이게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거였다면은 이렇게까지 욕을 먹진 않았을걸요? 이거는 좀 성의의 문제예요. 성의가 너무 없어요. 지금은 단지 투자자가 손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 그렇겠지! 당연하겠지! 무서운 건 쩐주거든. 그렇겠지, 씨. 그러니까 왜 그 시도를 남의 돈 갖고 하냐는 거야. 이게 찐 본심이야, 사실. 되게 투명하네, 인터뷰 자체가. 그러게, 이 남의 돈으로 뭘 할 때는 좀 성의 있게 했어라. 원작 팬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서 힘들어요. 근데 겪어야 할 일이겠죠. 원작자님이 다 이해하고 새로운 해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원작 팬들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대체 이 사람들 뭡니까? 원작자님이 다 이해해 주셨는데. 자, 이미 신과 함께 때도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제작자가 또 같은 구조에 부딪힌 상황이죠.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원작으로 하는 실사 영화는 기본적으로 원작 팬들을 관객층으로 깔고 간다라는 그런 산업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 자체가 부족해 보이네요. 소비자를 이해시키지 못한 제작진의 능력 부족이라는 거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계속 외부에서 적을 만들어요. 저 극성 팬들이, 저 전독시 맘들이 계속 우리 제작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원작자랑 다 쇼부를 쳤는데. 완전히 똑같이 만들면 날로 먹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었다. 갑갑하이 그냥. 누가요? 오히려 그걸 바라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래요? 도대체 누가? 해봤어? 안 해봤잖아. 관객 입장에서는요, 스토리 구성을 날로 먹든 말든 재밌으면 그만이에요. 날로 먹는다고 욕 먹는 건 무섭고 원작 파기로 욕 먹을 건 생각도 안 했나봐. 이 욕 처먹는 웹툰 원작의 99%가 남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남이 만들어 놓은 철학에 감독 지 개똥 철학을 섞어가지고 망하는 거야. 보통 그렇잖아. 예전에는 원작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영화에 대한 호감이 생기던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내가 아는 그 장면을 어떻게 구현했을까가 아니라 왜 바꿨지부터 묻는 시대입니다. 이건 신과 함께 개봉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야, 이거 까먹으신 것 같은데, 맨인블랙 반짝 삐용 그거 맞으신 것 같은데, 신과 함께 개봉 당시에는 원작 훼손에 대한 이야기가 눈꼽만큼도 안 나왔던 것처럼 말하네? 뭔 소리야. 진기한 변호사 없애가지고 욕 개처먹었잖아. 그거에 대한 비판 포인트가 분명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셨나요? 참. 동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존재에 대해 별로 가치와 의미를 못 느끼는 젊은 친구들에게 너는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 너를 너무 미워하거나 비하하지 말고 소중함을 이거까지 안 읽겠습니다. 이거 좀
자, 전독 씨의 메인 소재는 뭐다? 자기 희생이다. 이미 그 자기 희생이라는 키워드와 자기 희생을 통한 로열티, 이미 정립이 되어 있다. 또 나왔죠. 또. 그놈의 메시지 타령. 돈 받고 파는 취미생활 상품 가지고 가르치려고 들지 좀 말라고 좀. 산업적으로는 블록버스터면서 메시지 중심으로 변명하는 모양새가 정말 웃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야? 원동현 대표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넣어 놓으셨으면 그럼 원작의 메시지는요? 싱숑 작가의 IP가 갖고 있는 그 철학과 메시지는 어디로 가는 건데요? 그 이 영화에서 하시라고요. 왜 남의 거 갖고 와가지고, 왜 남의 밀키트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오뎅 쳐넣은 다음에 오뎅 들어가도 맛있죠 이러고 있냐고. 이 밀키트 내가 만든 걸 왜 그러고 있냐고. 총든 이지의 논란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작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지수의 연기력 논란에는 연기보다는 화제성을 노렸다는 건 억울하다. 뭔 놈의 이 해명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책임은 배우다, 관객이다, 환경이다. 작가와 협의가 완료된 부분인데 니들이 뭔데 썰라썰라 하냐라는 뭐 그런 건가요 지금? 이 연기력이 부족한 건 지수 탓인데 왜 제작진의 노림수인 것 마냥 썰라썰라 하냐 뭐라는 건가요 지금? 좋은 건 다 우리가 했고 나쁜 건 다 남 탓이네? 여기서 웃긴 게 뭔 줄 알아? 이딴 말을 했다는 거야. 이민호는 아시아에서 말할 것도 없었다. 또 블랙핑크 지수까지 캐스팅 자체가 글로벌을 겨냥했대. 화제성 노린 거 아니라며. 아까 억울했다며. 아니 화제성 노리고 캐스팅한 거 억울하다며. 왜 본인 자신과 계속 싸워. 나 vs 나 왜 계속 하냐고. 이거 화제성 노렸다는 뜻이잖아. 우리 같은 대작이 무너지면 한국 영화 생태계도 무너진다. 이 메타인지가 박살이 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대작이랍니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돌아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대작이랍니다. 근데 이런 대작이 무너지면은 한국 영화 생태계도 무너진답니다. 한국 영화 생태계가 무너져가지고 그 높이 쌓여있던 댐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방류되면서 아름답게 꽃 피운 작품이 뭐가 있죠? 좀비 딸이 최근에 그렇게 꽃을 피웠지요. 큰 역할 하셨네. 화전농업 하셨네. 거기 다 싸그리 불태워가지고 비료 만든 다음에 좀비 딸이라는 아주 훌륭한 작품들 을 그렇게 키우고 계시네. 그래 아주 큰일 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한국 영화 생태계가 무너지는 꼴이 보기 싫으면 뭐 영원 보내기라도 해라 뭐 이런 거야? 뭐 이제 협박까지 하네. 대중들은 300억이 들어간 이 대작 영화보다 원작이 좀 더 충실하고 각색도 원작을 리스펙한 채로 한 이 좀비 딸이란 작품이 더 좋았대. 감사하네요 덕분에. 야 이거 뭐 모아놓으니까 이거 뭐 끝도 없네 이거. 이거 난리도 아니다 이거. 참 이 원작 팬들 가슴을 후비다 못해서 이거 난도질을 해놨고요. 이거 핑계도 참 많고 작가님에 대한 리스펙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일반 관객들에 대한 스탠스는 달랐냐라고 하면 이건 이거대로 뭐 편가르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관입니다. 쿠키 있습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리뷰들 추가로 붙여드리는 쿠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의 김채호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안 끝! 야, 이거나 먹어라! 이 영화에서의 액션씬은 죄다 어떤 식이냐면 횡스크롤 액션 게임처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투를 할 때도 카메라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액션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관객이 눈을 계속 움직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못 봐요. 주변시라는 게 생기지 않아 버려요. 이 인물이 뭘 하는지, 무슨 액션을 하는지, 칼로 찌르는지, 목을 조르는지, 총을 쏘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몰입이 돼요. 올드보이가 왜 잘 찍은 롱테이크냐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 오대수가 벌이는 액션들은 죄다 카메라 중앙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말인즉슨 오대수가 망치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복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만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쭉쭉쭉쭉 가잖아요. 이 영화는 그냥 조감 시점 비스무리하게 카메라를 쫙 당겨놓고 광각으로 잡은 다음에 배우가 휘적휘적 뛰어다니는 걸 보여줘요. 관객들은 액션의 주체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계속 쫓아가야 된다고. 굉장히 피로해지는 기법이고요. 제작하는 입장에선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냥 전체 맵을 보여주고 거기서 움직이는 거 그냥 니들이 알아서 봐라 이거야. 이거는 정말 액션씬을 잘 뽑겠다라는 찰나의 노력도 없는 방식이라고. 장점이요 있죠. 개빨리 나옴. 한 테이크 한 테이크를 여러 구도로 찍어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집 방식이 쉽겠어요? 아니면 그냥 카메라 광각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머리 벅벅 긁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편하겠어요? 근데 이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왜? 어차피 팬층 많잖아. 어차피 니네 이거 나오면 빨아줄 거잖아.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니까. 니네가 그렇게 물고 빠는 그냥 뭐 대충 만들게. 돈이나 내. 그냥 만들어줄게. 이거야.
안 본 사람 입장에서, 원작을 모르는 사람, 내가 영화관을 갔는데 이게 지금 1등이네? 오케이 이거 한번 볼까? 라는 사람 시점에 생각을 해보자고. 중요한 설정들이 분명 있단 말이야. 근데 안 들려. 나레이션이 안 들린다고. 하나도 안 들려. 도깨비가 뭔 말하는지도 하나도 안 들려. 오디오 레벨 자체가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사람들 싸우는 소리에 나레이션이 묻혀가지고 뭐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세계가 갑자기 멸망했고요. 갑자기 도깨비가 나왔고요. 시나리오라는 게 갑자기 나왔고요. 괴기자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몬스터가 나오고요. 갑자기 좀 파이널 판타지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칼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킬들은 CG가 어색하고요. 중요한 건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들만 가져와가지고 그 액션씬을 보여주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칼 쓰네, 총 쓰네,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프롤로그 영상이 나왔어야 돼. 전지적 독자 시점이란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롤로그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 세계관과 설정을 어느 정도 이해시킨 상태에서 전지적 독자 시점 딱 해가지고 2편으로 나와줬어야 됐음. 듄 때처럼. 듄 파트 1 때 스파이스니 뭐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설정 얘기하다 끝나버렸잖아. 그래서 듄이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렸잖아. 근데 파트 2 때 뭐 했어? 그거 싹 다 날려버리고 그냥 다 터뜨려버렸잖아.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 감독의 철학과 감독의 색채를 넣고 싶으면 그럼 뭐 해야 돼? 다크하게 갔어야 됐다고. 완전 다크 판타지가 됐어야 됐다고. 왜냐? 이거 밝은 얘기 아니거든. 이거 즐거운 얘기, 밝은 얘기 아니란 말이야. 상대창은 쓸데없이 막 LED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무슨 그 도깨비 그 비형 그 는 배돼지에다가 사랑방 캔디 넣고 흔들흔들이나 하고 있고, 어두워도 됐다는 거지. 조금 더 투박하고 묵직해도 됐고, 극단적으로는 베르세르크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두워졌어도 돼. 근데 이 영화는 마지막 엔딩에서 뭐 하고 있어?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맘 크레딧.